푸른밤 종현입니다. 좋은 생각이 나거나 잊으면 안 되는 일이 떠오르면 우리는 주로 기록이라는 걸 하죠. SNS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메모장에 적어두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후에 다시 열어봤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더라? 잘 떠올리시는 편인가요? 사람들이 글을 통해 가장 자주 흔적을 남겨두는 곳이 바로 휴대폰 메모장이라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봐도 모르거나 까맣게 잊었거나 너무 늦게 봐서 아차 싶은 기록이 메모장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글로 남았으니까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고 안심을 하고 그대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딘가에 남겨두려는 노력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기억 밖으로 사라져버린 기록들, 여러분의 메모장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나요? 2월 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에릭 캐스틀의 No Words 듣고 왔습니다. 2월 1일 수요일 첫 곡이었죠. 이야, 벌써 2월입니다, 여러분. 시간 빠르죠? 김현주님, 저는 휴대폰 메모장에는 기억하고 싶은 날들을 적어놔요. 일종의 일기장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습관이 된 분들이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메모장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어서 노래 나가는 중에 메모장에 쓴 거 있나 쭉 봤는데 스케줄 적어둔 거 있고 이런저런 가사거리들 그런 것들 혹은 제가 쓰고 싶어하는 어떤 글들, 시들 이런 게 좀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죠. 가끔 이런 거 보면 재밌고 좀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담고 있었구나,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현주영님, 어쩌다 한 번씩 보는 휴대폰 메모장에는 추억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와 자취하면서 그려본 집 구조, 한때 꽂혀있던 강아지 간식 레시피, 인상 깊었던 한 줄의 말 등등. 가끔 들어가 보면 그때의 추억이 떠올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또 기록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쓴 것 중에서는 지금 쭉 보고 있거든요. 계속 보고 있는데 간지러워서 말할 수 있을 만한 글이 없네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더 러브 연애 교실 열리는 날이죠. 백영욱 작가님 그리고 가수 이지영 씨 두 분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월 18일과 1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는 2017 어반 뮤직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커피소년, 로이킴, 볼빨간 사춘기 등이 출연하는데요. 저희는 커피소년 스탠딩 에그가 공연하는 2월 1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유준상, 이건명, 민영기, 오만석 등이 출연하는 2017 뮤지컬 그날들 앙코르에 초대합니다.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2월 7일부터 3월 5일까지 공연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2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티켓 준비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좋은 책 신사고, 부영주택, 해커스 공무원, 유록스, 라프리모 분양, 공동, 퓨어그린과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어제 발매가 된 상당히 뜨끈뜨끈한 그런 곡입니다. 오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이언티의 노래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앨범을 쭉 들으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곡들이 많았었는데 한 곡이 지금 심의가 안 나서 그 곡을 못 들어드리고 지금은 이제 오늘은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또 자이언티 씨의 매력적인 어떤 미니멀한 사운드,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어떤 독특한 가사 같은 것들이 인상적인 곡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또 앨범을 준비하면서 고생 참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을 받고 있어서 얼마나 또 지금 기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좋아하는 형이고, 그래서 오늘 또 같이 들으면서 얘기를 더 나눴으면 하네요. 자이언티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자이언티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은서님. 근데 이번 노래 가사에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이 노래 유명해졌네요. 죄송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뭐 대세와 나의 마음이 항상 함께 갈 수만은 없는 겁니다. 일은 또 일이니까 잘 돼야 되고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 어떤 나의 창작물을 그 사람만 기억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은 뭔지 여러분도 이해하시나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아티스트 한 명이 왠지 나만 알고 싶은 보물 같은 곡을 갖고 있는데 그 곡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는다거나 뭐 공감한다거나 그것보다 나 혼자 괜히 혼자서만 즐기고 싶은 그런 어떤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매력, 그런 것들을 또 이 곡 안에 표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5625님, 자이언티 노래는 가사가 참 일상 같아서 좋아요. 내 얘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연애 중이신가요? 5625님? 이게 어떻게 일상,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랑스러운 가사가 어떻게 일상이지? 그렇군요. 또 이런 가사가 일상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렇군요. 알겠어요. 김아름님, 2월의 첫날, 저는요, 이번 달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쫑디는 어땠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눈 뜨니까 좀 그 순간 행복했었던, 근데 그 다음에 기분이 확 안 좋아서 기복이 있는 하루였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눈 뜰 땐 기분이 진짜 좋았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바로 좀 다운이 되면서 침착하게 있다가 라디오를 하러 왔습니다. 1631님, 쫑디 저 내일 고등학교 졸업해요. 쫑디 처음 만났을 때가 중학교 졸업했을 때쯤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이라니. 제 10대 끝자락의 밤을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제 20대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도 자주 봅시다. 많이 오십시오. 김수미님, 저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에 치킨 먹고 놀다가 점심에 먹은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저녁에 똑같은 치킨집 가서 또 먹었어요. 같은 알바생이 계속 있어서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쫑디는 좋아서 하루에 2번씩 가본 곳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헬스장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갔다 그랬던 적이 있고 영화관도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고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헬스장 하루에 2번 가는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운동 좀 많이 할 때. 엄청 좀 중독자처럼 운동했을 때. 하루에 막 기본 3-4시간 운동했었으니까. 9785님. 쫑디가 올해 초 각자 10명씩 푸른밤 전도하라고 했었잖아요. 저 1명 성공했어요. 칭찬받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푸른밤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에 같이 들으면서 공유할 게 생긴다라는 것도 되게 즐거운 일이니까 앞으로도
이래저래 기회가 되실 때 푸른밤 주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 레드벨벳의 루키 듣겠습니다. And we're live. Produced by the colleagues. Take one. 레드벨벳의 루키 듣고 왔습니다. 엄청 루키 하네요. 계속 루키 2137님 어느새 20대 후반의 생일이 지났네요. 어렸을 땐 지금 이 나이쯤엔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해 불안한 청춘이네요. 제가 꿈꾸던 미래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중이니 괜찮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참 이게 참 힘들죠.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행동이 잘 그렇게 안 나갑니다. 1300님 저 난방대트 샀어요. 엄마가 방 좁다고 사지 말라고 했는데 보시더니 따뜻하고 아늑하다라고 하셔서 하나 더 샀습니다. 따뜻한 것도 좋지만 텐트 안에 있으면 아늑해서 좋더라고요. 쫑디도 아늑한 거 좋아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 아늑한 거 좋아하는데 좀 어두운 걸 좋아해서 애초에 어두운 곳은 좀 아늑하지 않나요? 어둡고 아늑한 느낌? 어둡고 오싹한 느낌은 별로 안 좋아요. 어둡고 아늑한 느낌이 좋고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노란 조명들이 좀 많아요. 뭐 향초 느낌 나는 그런 조명들이라든지 집에 있는 것들이 다 제 방에 있는 건 다 그렇습니다. 제 방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밝아요. 하얗고 밝고 파랗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의 취향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크리스 브라운의 With You 듣겠습니다. I need you, boo. I gotta see you, boo. And the hearts all over the world tonight. Said the hearts all over the world tonight.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친구의 연애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8%가 배가 아프다라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내 배만 아플 순 없죠. 다른 사람들도 배 아프게 만들 달달한 사랑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백용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솔로와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주변 친구들 많이 배 아프게 만들었을 것 같은 분 두 분입니다. 백영옥 작가님 그리고 이지영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주변인들을 많이 배 아프게 하셨었나요? 전혀요. 한 두어 번은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예. 그런 적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예, 조용하게 시작과 끝을 정말 조용하게 해서 저는 멍근하게. 예, 뭐 누가 만난다라고 친구들한테 뭐 자랑하거나 말한 적도 별로 없고 네. 끝났다고 헤어졌다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랑 같이 뭐 술 먹으면서 뭐 그런 적도 별로 없고 그렇군요. 그래서, 예. 백 작가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워낙에 네. 그 연애 기간이 길어서 아직도 사귀니? 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군요. 네. 짧았던 연애가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네, 대부분 사실 길게 사귀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서 이제 상대방의 어떤 배 아픔을 유도하려면 달달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내가 달달한지,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달달하게 대해주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제
정말 드라마를 찍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 중에서 좀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중에서 네. 뭐 선물 받은 이야기 같은 거. 아. 근데 그냥 보통 뭐 조금만 소소한 선물들은 뭐 괜찮은데 네네. 누가 봐도 막 와 정말 과한 선물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너무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꼴 보기 싫어. 아니, 제가 뭐 그 꼴 보기 싫을 수 물건을 있죠. 갖고 싶기도 하고. 아, 예. 갖고 싶은 게. 뺏고 싶기도 하고. 아니, 뺏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웬 법적으로 가지지 불가능하니까. 못했나. 아,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예. 백 작가님 좀 있으세요? 이건 좀 싫더라. 배 아프더라.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친구가 연애한다고 해서 배가 아팠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네네. 결혼한 친구가 없어요. 음. 그리고 연애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지? 그래서 왜 그럴까요? 오히려 이렇게 뭐 소개팅 시켜주고 좋은 사람 있니? 막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랬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그래요? 경우는. 예. 먼저 소개를 좀 해준 적이 있다. 좋은 친구네요. 아니 뭐 그랬던 게 아니고 외롭다고는 하니까 아. 외롭다고 하면서 또 연애는 안 해요. 또 신기하게. 4232님. 저는 친구가 자꾸 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게 다 커플 사진일 때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라고. 그러니까 왜 찾아 들어가서 봅니까 자꾸. 보지 마세요. 굳이. 저는 지금 몇 년째 지금 까만색 그냥 배경화면이 그냥 그대로예요. 저는 까만색 사진을 찍어놓고 그걸 배경화면으로 해두고 있거든요. 네. 프로필 사진도 까만색이고 아직도 그거예요? 계속 그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계속 그거구나. 예, 계속 그거예요. 뭐 이게 바뀌는 그 순간이 어떠한 저의 어떠한 새로운 어떤 감정의 변화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1102님은요. 친구가 잠깐만 자기야 하고 전화 받을 때요. 정말 예의 없네요. 사람 많은 데서 전화 받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많은 데서 어떻게 그렇게 크게 통화하는 거 정말 자기야 이것도 아니고 자기야? 자기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싫네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콩깍지가 씌어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뭐 카페라든가 음식점인데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둘만 이야기하는 커플이 있어요. 그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왜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예. 뭐 입술에 묻은 거 닦아주고 머리 뭐 예. 정리해주고 네네. 옷 가다듬어주고. 둘만 세상에 빠졌네요, 지금. 네, 아니 둘이 있는 거는 괜찮은데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계속 그러면은 얘기를 좀 들었으면. 얘기도 안 듣고. 그러면 좀 섭섭하죠. 뭐 같이 있는 사람. 계산을 하든가 자기네가. 그러면 뭐 그럼 괜찮지. 인정하죠. 예, 고맙죠. 네. 나와주면 감사하죠. 백정현님, 저는 친구랑 대화하는데 친구가 기승전 연인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안 궁금하다고 친구야라고. 여기 누가 물어보신 분 이렇게 여기서 누구 물어보신 분 있으세요? 막 그런 얘기하면 막 근데 있잖아 나는. 나 남자친구가 어제 막 여기 물어보신 분 이렇게 무안 주고 싶어요. 괜히 저는 이 중에서 누가 금방 질문하신 분 계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뭐 그만큼이나 좀 신경이 그쪽으로 지금 곤두서 있다. 예. 그쪽으로 생각이 꽂혀 있다라는 의미겠죠. 예. 결혼하는 사람들 초반에 굉장히 많이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주변 결혼하는 친구들 만나면은 네네. 결혼 너도 빨리 해. 결혼하니까 이게 좋더라.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계속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보기 별로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 의미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어떤 피드백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배 아픈 연애 얘기를 오늘도 좀 해볼 텐데 뭐 굳이 배가 아프지 않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만났나 싶은 사연들이 소개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사연들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지영의 코끝이 찡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죠. 코끝이 찡 이지영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가 이 문장이 되게 귀에 박히는 것 같아요. 코끝이 찡이요? 눈물이 핑. 핑. 네.
잘 들었습니다. 찡. 감사합니다. 신다미님. 뭔가 연애교실에서 항상 느껴지던 이지영 씨와의 이미지와는 달리 되게 귀여운 곡이네요. 핑찡 하는. 이지영 씨의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신다미님에겐. 어떤 굉장히 로맨틱한. 귀여운 거 하려고 많이 노력한 건데. 엄청 귀여워요, 이 노래. 아니 제가 이제 평소에. 연예교실에서 이미지와는 달리라고. 또 그렇군요. 라디오 하실 때도 귀여워 보이고 싶으셨군요. 그동안 난 뭐였던가. 귀여운데. 그 모자, 그 빵모자 쓰실 때가 제일 귀여우세요. 그래요? 하지만 그 모자는 이제 안 쓰시니까 예, 안타까울 뿐입니다. 버리고 왔어요. 예. 최민지님. 오늘 친구한테 외롭다고 했더니 남친 있어봤자 연락해야 한다고 귀찮다고 말하더라고요. 와, 힘들었네요. 이 곡처럼 코끝이 찍 눈물이 나네요. 외롭다고 했더니 남친 있어봤자 귀찮다고. 근데 뭐 외롭다고 해서 항상 또 이성만을 찾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요. 친구와 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정신 수양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민진 씨 화이팅. 그 남친이 있어도 여친이 있어도 외로워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네, 둘일 때 다 차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둘일 때 더 외로울 때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사연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광주에서 S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남자친구가 스테이크를 구워주겠다며 집으로 저를 초대했는데요. 남자친구가 스테이크를 굽는 동안 전 책상 앞에 앉아서 막 쌓여있는 짐들을 뭔가 하고 들춰보고 있었어요. 근데 큰 선물 상자가 있어서 열었더니 즉석 밥이 꽉 차 있고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과 찍은 것 같은 다정한 사진들, 그리고 반찬 있으니까 밥만 데워서 끼니 꼭 챙겨 먹어 라는 내용의 사랑스러운 메모가 들어있는 거예요. 평소 쿨하다고 자부하지만 사람인지라 저도 그 순간 굳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서 재빠르게 정리하더니 저거 그 유통기한도 다 지났을 거야 아마. 그리고 받고 열어보지도 않았네. 저런 게 나 있는지도 몰랐어 라고 했는데 저도 즐거운 크리스마스니까 라고 생각하며 알겠다고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와인잔을 꺼내려고 찬장을 열었는데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뭐야? 라고 물었는데 순식간에 기분 더럽다는 표정이 돼버린 남자친구의 얼굴. 그때 알았죠. 전 여친이랑 맞춘 커플링이구나. 선물도 사진도 편지도 쪽지도 커플링도 다 괜찮은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보여준 그 표정은 정말 못 잊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 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서로 바빠서 연말 연초에는 만나지 못하고 지지난주랑 지난주 주말에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달라졌어요. 지난 주말에 남자친구가 머플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새해 선물로 머플러를 사고 포장 쇼핑백을 고르려고 하는데 즉석 밥이 담겨있던 선물 상자가 잔상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 선물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져서 대충 골라서 줘버렸네요. 사실 저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서로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고 취향도 잘 맞고 감성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 사람과는 언젠가 끝날 것 같아요. 전 2번 다시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끝날 연애라면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지금 끝내는 게 맞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남자친구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의 흔적을 발견한 이후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S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이해가 가고 네. 또 남자친구분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그런 사연이긴 한데 참 상황이 좋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이렇게들 안 도와주네. 참 미리, 상황들이. 참 좀 미리 좀 초대를 했으면 미리 좀 치워놓던가. 그러니까 아니면 뭐 굳이 그걸 안 열어봤던가. 네. 뭐 그럼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참.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커플링이 발견이 됐다면 네. 그 더러운 표정이라도 좀 어떻게 감췄어요. 그러니까요. 선물을 못 감췄으면 표정은 감춰야 될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근데 나름 자기는 감춘다고 감췄는데 너무 티난 것 같아. 너무 예. 그 연달아서 두 번이라 예. 이거 또 그랬던 것 같은데. 연달아 두 번이라 더군다나 이게 크리스마스. 예. 근데 더군다나 본인도 야, 난 한번 얘기를 했고 아이고 받고 열어보지도 않았어. 저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유통기한 다 지났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또 나오니까 자기도 너무 민망하죠. 답답하고 그렇죠. 민망한 그런 마음에 그렇게 됐겠죠. 근데 또 글쎄. 신기한 거는 이 순간 또 안 싸우셨어요. 네, 싸우진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이러면서 이거 뭐냐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렇게 알아가는 단계여서 이제 알게 됐으면 이거 뭐야?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었고 다행히도 이제 서로 알아가는 단계여서 예. 뭐 알아가는 단계면은 이제 만남이 깊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그렇죠. 물건들을 음. 좀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잊고 있다가. 예. 아니면 정말 남자친구가 감춰놓은 조그만 상자 구석에 있는 거를 예. 다 해집고 끄집어내가지고 우연찮게. 설마. 찾았을 수도 있고. 우연찮게 예. 정말 남자친구는 숨긴다고 숨긴 건데 너무 보인 걸 수도 있고. 예, 그 찬장 안에 있는 반지도 제일 끝에 있는 그릇 안쪽에다가 싹 넣어놓은 건데 네네네.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봤을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한번 잔 한번 다 닦아볼까 하고 갖고 냈는데 예, 먼지 쌓인 잔들을 한 번씩 다 닦아볼까 했는데 거기 안에서 예. 이제 나왔을 수도 있고 이건 정말 근데 안타까운 거거든요. 예. 원치 않은 어떠한 이런 불화 이런 것들 의도치 않은 어떤 과거의 나의 모습들 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물론 과거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있어서 되게 큰 것들은 아닌데 나에게 큰 것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4625님 헤어진 후 그 흔적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 마음은 뭘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흔적과 뒤섞여서 생활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능한 사람 많아요. 그게 가능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사랑의 어떤 깊이와 정도랑은 네네. 또 다른 거여서. 기질에 따라 다른 거죠. 예. 타고난 어떠한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이 또 다르니까 이것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헤어진 연인의 번호를 예. 휴대폰에서 지우지 않는 행동 예. 이것을 뭔가 큰 의미를 두고 뭐 그러는 경우들도 있지만 10의 8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귀찮아서요. 네. 잊어버려서 내 휴대폰 내 전화번호부에 그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 자체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 흔적과 그 추억과 기억 속에서 막 혼재돼가지고 네. 잘 살아요. 아주 잘 살아요. 예. 예. 행복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뭐 그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해서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네네. 더 이상 나한테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은 추억이나 기억이 아니라 그냥 뭐 종이 하나 사물이 돼버렸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더 의미가 없으니까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뭐 사실 그런 것들을 뭐 지금 제가 남자친구분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요. 그럼 저 바꿀래요. 난 옹호하는 거야. 나도 그럼. 그냥 저는 그냥 예전의 일을 이렇게 네. 지금 현재 막 올감해지는 이 어떠한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연애 시작 초기에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조금 속상하긴 하네요. 네. 백 작가님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힘들죠. 뭐 이런 거 보게 그죠. 되면 힘들고. 예. 근데 어차피 봐버렸고 안 본 걸 뭐 안 봤. 그러니까 본 걸 안 봤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그렇게 쉽게 잊혀질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연애할 때 그 초기에 막 좋아하는 마음 한참 막 들 때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가시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데 건드리면 아프거든요. 네. 선물 사려고 했을 때 갑자기 또 생각나고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계속 걸리면 결국엔 남자친구분한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안 버리고 있는 거야라고 질문하시지 마시고 네. 그냥 그걸 봐서 내가 참 많이 속상해서 자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래 했다. 네네. 그리고 그 물건을 버리든 아니면 뭐 간직하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그건 그 남자친구분의 선택일 것 같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걸리면 속상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상대방이 알아야 또 서로 조심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나는 이랬다. 너는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를 한번 대화로서 푸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물론 대화를 하면서 조금 뭐랄까 우리가 정말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걸 느꼈을 때 이별을 결정하는 것과 그걸 느끼기 전에 이별을 결정하는 건 정말 다른 일이거든요. 결정에 대한 후회도 또 크기도 다를 거고요. 임사연님. 유난히 무신경하고 잘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 남사친 중에도 꼭 정리 안 하고 걸리는 애가 있는데 무슨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깜빡해서. 그 표정은 놀라고 당황한 표정 아니었을까요? 굳은 얼굴. 터놓고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써달라고요. 그래요. 그런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거야 정리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네. 표정이라든지 같이 있을 때의 어떤 행동들에서 오는 상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리고 남자친구분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물어봤을 때 뭐 너의 의도와는 어떻게 다르게 나는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대화를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말하면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들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걸 대하는 태도, 자세가 정말 너무 중요해서. 맞아요. 그렇죠. 예.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예. 저도 예전에 그 여자친구의 지갑에서 네. 제가 제 거에 무언가를 껴 넣어줄 일이 있어서 예. 지갑을 줘봐 해가지고 제 사진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안쪽에서 전 남친의 사진이 나왔었어요. 이거 뭐예요? 아니 근데 예. 그 친구의 성격으로는 정말 그런 거 신경이 좀 없어서 네네네네. 이게 뭐야 왜 아직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너무 당황하죠. 진짜 내가 모르고 넣어놓은 거라고. 왜 미안하다. 뭐야 이게 뭐야? 진짜 그래서 당황하죠. 저도 이거 좀 신경 좀 쓰지 내 지갑은 아니지만 너 별로다 너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장난으로. 장난치면서. 저는 더 심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뭘까요? 남자친구의 스튜디오에 갔는데 사진 찍는 네네. 남자여서 그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의 누드 사진을 본 적 있어요. 네? 그 남자친구분께서 또 그게 직업이 또 그게 사진 아트웍이었어요. 아트웍. 작가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기가 아니라 시리즈물로 찍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작품이었는데 예. 작품으로서 이제 촬영을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품으로서 좀 약간 파격적인 주제의 어떤 것들을 찍어서 그게 보면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또 이제 그 사람이 연인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 헉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럴 수 있겠죠. 연인의 네.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이상했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역시 과거의 남자친구라던가 연인에 대한 얘기를 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과거 연인들에게 빚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네, 아마 예, 지영 예. 씨도 그렇고 조영 씨도 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흔적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쌓이고 남겨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걸 숨기고 안 숨기고 뭐 이런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가장 이 여자분이 상처를 받았던 거는 기분 더럽다라는 표정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시고 그래요. 물건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것들도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뭐가 해결이 되겠죠. 나오지 네. 않을까. 예. 네. 어차피 지나간 인연이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알아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여유를 또 네. 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공간이잖아요. 집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너무 막 얽매이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은 힘들 수 있다. 서로가 더. 그런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자, 우리는 그러면 광고를 먼저 듣고 2부 끝고 캐스커의 원더풀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코너죠.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옥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사연들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2327님, 소개팅 남과의 식사 메뉴는 뭘로 해야 할까요? 왜 결정권이 저한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흔히 그렇듯이 파스타 같은 거 하려니 식상하고 흥미도 안 생기고 한식이 좋은데 감자탕, 육회 같은 거 말하면 이상할란가요? 감자탕은 먹기 좀 불편하잖아요. 이야기하면서 되니까. 먹기가 예, 먹기 좀 불편해서 예. 육회는 전 괜찮을 것 같은데. 보리굴비 이런 거. 삼합. 홍어 삼합. 한식도 괜찮죠. 한식 괜찮죠. 한식 맛있는 거 되게 예. 맛있는 집 맛집 이런 데 찾아가면 뭐 정식으로 이렇게 한정식 나오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한식도 이렇게 한꺼번에 안 나오고요. 이렇게 무슨 서양식 세트 메뉴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네, 뭐, 것들이 또 있군요. 네, 그런 음식점 있어요. 뭐 메인 디쉬 해가지고 이렇게 디저트까지 해서 나오는 곳들도 많으니까. 예. 그래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예. 단지 그냥 취향을 너무 많이 안 타는 메뉴들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누가 봐도. 먹어도 대부분 다 잘 먹는 정도의 음식이 네네네네. 좋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예. 그런 이에 양념 좀 덜 끼고. 아, 예. 그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에 양념 덜 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낙지볶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아, 예. 네. 닭발 안 돼요. 네. 왜냐면 이게 닭발 같은 게 음식에 뭐랄까 이 먹는 방법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네. 모양 자체도 이제 젓가락으로 잡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비닐장갑 끼고 손으로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손으로 먹다 보면은 이제 입 주변에 묻게 되고 묻으면은 이제 닦느라고 좀 말도 잘 못하고 화장했는 거 지워지고 그러니까. 근데 뭐 닦아줘도 되게 초면에 죄송한데 제가 좀 닦아. 이거 좀 별로인가? 샤라라라라 바로 다음 사연이요. 아이고 6813님 썸 타고 사귀기 전까지 갔는데 상대방이 잠수 타는 바람에 깨졌어요. 근데 그 사람 2달 있다가 미안하다고 술 마시고 연락 오더니 어젠 새벽 4시 반에 3통이나 전화를 했더라고요. 왜 이러는지 한번 먼저 연락해서 끝을 볼까요? 왜 잠수 탔는지 솔직히 궁금하긴 한데 그냥 차단할까요? 잠수 탄 거 그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듣고 싶다면 본인이 듣고 싶다면 물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사실 내가 너무 힘들었어일 거예요. 100에 90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내가 너무 힘들었어라는 말을 뻔한 대답이긴 해도 정말 제 주변에 저도 그랬지만 98%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힘들다는 얘기를 약간 무책임하게 하더라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이 저도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뭐 저 합리화시키는 건 아닌데. 네네네. 예. 근데 뭐 궁금하면 한번 전화해보세요. 것도 네, 물어보는 거. 네.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는 뭐 상관은 없는데 뭐 본인이 지금 마음 자체가 지금 뭐 호감이 남아 있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궁금한 거면 물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잠수 타는 버릇을 가진 사람과 이제 가까이 지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예, 안 좋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음 사연이요. 4437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주말에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귀찮다면서 톡이 왔어요. 저 어쩌죠? 뭐라고 답장을 못하겠어요. 차이면 다신 안 볼 각오를 하더라도 고백해야 하나요? 근데 저는 왜 벌써 차일인 걸 상상하고 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귀찮다라고 톡이 왔다. 자기가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그러면 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귀찮으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좀 전 안 달랄 것 같아요. 소개팅을 한다고 하면. 어쨌건 못 나가게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귀찮다고 톡이 왔을 정도면 적극적으로 말리는 것도 뭐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좀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항상 결정이 나더라고요. 내가 썸남이 되든지 친구가 되든지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참지 못해서 고백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어떠한 갈래길이 항상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사연이요? 네. 이소담씨다. 예. 네네. 사귀는 사이면 연락을 꼭 자주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남자친구가 서운해하네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연락을 자주 해야만 좋아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건지 속상하네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예, 남자친구분께서는 이제 서운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럼 나는 원래 연락을 안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서로 조금씩 맞춰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연락을 하고 안 하고가 사랑의 어떤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럼요. 네. 또 성향이 너무 다 다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남자친구가 원하는 거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좋아하는 사람이면 맞춰줘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좀 예. 멋없게 얘기하면 이런 거 절충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사랑절충, 예. 서운해 한다니까. 예. 네. 연애절충. 예. 필요하죠. 연애 절충. 굉장히 필요해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연애를 하면서 자기를 너무 고집하면 연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고집한다는 건 상대방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이해를 바라는 거고 네. 상대방이 져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타협하는 부분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요. 예, 그런 부분 좀 잘 한번 얘기를 해보시길. 이기적인 건 꼭 아니니까 네. 대화로서 잘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요. 5022님.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첫사랑을 만났어요. 그 아이는 버스를 타는 거였고 전 버스에서 내리는 중이었죠. 그 아이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못 본 척 지나가니까 그 여자분이 아는 애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행동을 했으니까 그랬겠죠? 저도 모르게 대체 무슨 행동을 한 걸까요? 사실 저도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기분이 왜 이렇게 이상한 건지 어떻게 해야 잊을 수 있을까요? 첫사랑. 첫사랑 음. 만났던 분인가요? 근데 첫사랑은 꼭 사귄 사람이 아니더라도 있기 힘들어요. 첫사랑이. 그렇죠. 맞아요. 네, 첫사랑이. 그냥 짝사랑이어도 예, 예. 첫사랑은 힘들고 맞아요. 꼭 잊어야 되나요? 첫사랑? 그냥 뭐 마음에 한 사람쯤 이렇게 남아있는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사람 있는 것도 전 나쁜 거 같지 않은데. 뭐 첫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뭐 나에게 첫 번째로 그 사랑이란 감정을 알게 만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잊지 못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잊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뭐 평생 그 사람을 끌어안고서 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기억에 하나로 또 남겨두는 것뿐이니까 뭐 기억을 지우듯이 그 사람 지울 수는 절대 없거든요.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고 그럼요. 그것도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씩 인정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방법일 수 있지만 아주 이건 예예 네. 아주 오랜 시간 지나면 지금 이런 첫사랑 같은 기억이 풍요처럼 다가올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른이 돼서는 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막 없어졌을 때는 야 나는 그때 그래가지고 기가 막혔지. 기가 막혔지. 그때 내가 기가 막혔지. 뭐 네. 이러면서. 네. 네. 근데 사실 그건 궁금하네요. 그 옆에 있는 네. 여자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표정이 살짝 바뀌거나 아니면 흔들리는. 뭔가 얼굴에 빛이 바뀌었다거나 약간 붉게 바뀌었다거나 뭔가 살짝 떨렸다던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와 그런 작은 어떤 변화도. 네. 짧은 순간 눈도 굉장히 커졌을 테고. 예예. 예. 참. 첫사랑 만나면 정말 심장 두근거려요. 덜컥 내려앉고. 제가 그렇게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연히. 예, 저는 공연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는데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한 기분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네, 이상하고요.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단박에 알았어요. 무슨 일이야? 저 사람 누군데? 네. 다 아는구나. 그럼 알죠. 왜냐면 바뀌거든요. 무드가 바뀌는 거예요. 눈빛과 어떤 뭐 이런 미묘한 어떤 것들이 바뀌고 특히 이제 친구들은 그 사람을 잘 아니까 더 빨리 캐치하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사연자분 힘내십시오.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하네요. 다음 사연요. 유현진님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랑 불같이 싸웠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제 벌써 5년째인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연인의 느낌보다 친구 느낌이 점점 짙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가끔은 너무 서로에게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불같이 싸우다 다시 만났다가 이게 얼마나 긴장되는 행동들인가요? 예. 예, 긴장감이 정말 없는 거는 정말 싸우지 않고 뭔가 하루 종일 연락 안 해도 화가 안 나고 네.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이 되는 게 정말 긴장감이 없는 것이고. 예, 그런 그렇죠. 어떤 이런 마찰이 있는 건 긴장감이 어찌 보면 있는 거죠. 6년째 연애 중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연애를 좀 해봐서 아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런 연애. 그러니까 꼭 연애가 긴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설렘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편안하고 그리고 평온하고 그 사람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꼭 나쁘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연애를 좋아합니다. 가족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되게 오래 그-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연애가 되려면 그 최소한의 어떤 기한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오래 어떤 걸리는데 시작도 노동력 못하고 있어요. 이라고 할까? 연애력 적금 예. 같은 거죠. 예. 그쵸. 좀 오래 걸리는데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그 큰일 사람의 났습니다. 장점과 단점과 바닥과 최상위권의 어떤 상태를 다 보고 난 이후에 아하. 뭔가 보살의 느낌, 경지의 어떤 그런 이르는 느낌. 예, 그래서 대단하군요. 예. 아, 제가 또 저러는구나. 제가 또 미쳐가는구나. 제가 또 외롭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저러는구나. 이러고 있구나. 서로 네. 이제 그런 게 약간 좀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 관계?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못하면 어때요? 그런 그래요, 사람이 뭐. 있었다는 거 나한테 되게 소중한 거니까. 네네. 또 나이가 들어서 또 이게 풍요래니까요. 내가 기가 막혔지. 기가 막혔지. 5년 동안 내가 야 5년 동안 그러니까 한 남자랑 한 지지고 여자랑. 바꿨다.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 아니 예.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랑 5년 연애했었어라고 얘기하면 저는 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감정이 들어요. 네. 한 사람이랑 그렇게 깊은 관계를 오래 유지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되게 따뜻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6년 연애해봤어요. 네, 그래서 정 씨가 따뜻한 것 같아요. 대단하군요.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한철의 Love is Miracl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ove is a miracle 언제나 그대 곁에 머물죠 Love is a miracle 이한철의 Love is Miracle 듣고 왔습니다. 더 러브 연애교실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너 속 코너죠. 편지 읽어주는 여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여성분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백영욱 작가님께서 읽어주시죠. 안녕. 이제 당신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 2달 동안 같이 일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함께한 모든 시간이 좋았어. 사무실에 함께 일하던 어느 새벽 나를 가만 보던 당신이 내게 물었지. 뭘 좋아하느냐고. 그때부터였을까? 내 마음이 움직였던 건. 내가 일을 빨리 끝내야 우리 둘 다 집에 갈 수 있었는데 당신은 한마디도 재촉하지 않았어. 내가 애쓰고 있는 걸 아니까. 그런 배려가 고마웠고 참 좋은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어. 일이 힘들수록 고민해야 할 것들 늘어갔지만 그게 싫지 않더라. 그 핑계로 당신과 전화할 수 있었으니까. 3분이면 끝날 이야기를 5분, 10분 하게 되고 그래서 밥은 먹고 하는 건지 평소에 나라면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들을 묻게 됐어. 며칠 전엔 자정이 다 되어가는 늦은 퇴근길에 자연스럽게 같이 차를 타고 갔잖아. 사무실에서 집까지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 일 이야기 말고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요즘 무슨 노래를 듣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느새 집 앞이더라고. 그때 확실히 알았어. 아,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부정할 수 없이 좋아하고 있구나. 알아. 당신 곁에는 오래 함께 해온 사람이 있다는 거. 처음 만난 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모른 척했어.
근데 여기서 더 기울면 다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당신에게 기울고 싶다. 나처럼 마음이 단단치 못한 사람에겐 다정이 병인 걸 또 잊었네. 마음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내 잘못이 커. 그래도 자꾸 당신 탓을 하고 싶다. 그 마음 나한테 다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다정했냐고. 며칠째 전하지 못할 고백을 하는 꿈을 꿔. 일어나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살려면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출근해서 당신 얼굴을 보면 입술이 떨어지질 않네. 이렇게라도 말해본다. 좋아해. 덕분에 힘들기만 했을 시간 즐겁고 행복했어. 고마워. 네, 짝사랑하는 회사 동료에게 보내는 K님의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영 씨? 퇴사하시는 건가요? 저기 뭐 옮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잠깐 프로젝트별로 그 근무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예, 있겠어요. 뭐 엔지니어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옮기면서 회사를 그러니까 몇 개월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옮겼을 때 타 회사에 계셨었는데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근무를 하시게 돼서 그래서 사내 연애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진 케이스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뭐 단기간으로 만나서 함께 네.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상황도 또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누군가 만나고 있는 일을 좋아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좋아하게 될 수 있고 뭐 마음이 가는 거를 내가 생각으로 막아야지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내 스스로 조금 잘 좀 처신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또 이런 마음의 어떤 스스로의 이제 안녕을 고하시느라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도움은 아니 딴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에 대해 깨닫는 순간까지 그리고 뭐 현재까지로 보면은 정말 디테일한 감정을 정리를 순서로 네. 잘 매듭을 되게 잘 지으시는 것 같아서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글도 이렇게 사연 읽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읽히는 것 같고. 네. 제가 지금 이거 왜 사연을 평가를 하고 있죠 지금. 아니 또 이제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네. 하나둘 이제 정리를 잘 해두시면서 기억을 해두시면서 그걸 아마 되짚으면서 일기를 쓰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SNS나 이런데 이제 자기 기록을 뭐 남겨두시면서 이렇게 확인해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마음의 어떤 안정을 찾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럼요. 네, 그것도 정리를 할 때 사람을 정리할 때도 이렇게 되짚으면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그냥 생각을 안 하면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있고. 생각을 글로 쓰면요. 그게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확실한. 네, 자기를 객관화시키거든요. 네.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이런 것들을 글로 한번 써보면 막연했던 것들이 약간 좀 선명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이 상대 남자분이 네.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뭐 그 결혼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네. 네. 난 지금 뭐 너무 고백? 정리를 너무 잘하셔서 이게 전 아쉬운 거예요. 왜 한 발짝 더 자기가 다칠 정도로 마음이 기울어질 정도로 내던지지 못할까가 전 계속 못내 아쉬워서 그렇게 정리를 너무 정리만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리 같은 혹시나 것들이 이게 있어서. 뭐 마음이 커져서 내가 너무 힘들어져 버릴까봐에 대한 근데 뭐 또 사연자분께서의 어떤 선택은 또 어찌 보면 이미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글을 쓰면서 뭐 결국엔 뭐 전하지 못할 이 말을 이렇게라도 차라리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에 이런 사연을 보내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 소개해 주시죠. 7610님, 저도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아침마다 아팠던 기억이 나요.
꿈에서 매일 고백을 했거든요. 그 고백을 그 사람이 받아줬고 그리고 그래서 행복했는데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현실로 그때의 슬픔이 다시 떠오르네요. 참 그렇게 간절하면 꿈에 나옵니다. 네. 진짜 꿈에 나오면 얼마나 허무한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허무함과 뭔가 부시시한 나의 꼴이 거울에 비쳤을 때 네. 뭐랄까 부끄러움? 괜한 부끄러움이 생겨. 네. 아니, 꿈인데도. 예, 꿈인데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백엔잎을 눈물로 적셔봤죠. 예, 아니요. 저 수없이 죄송합니다. 적셨습니다. 요 꿈꾸면서는 안 울어요. 죄송. 예. 꿈에서 우는데 현실에서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꿈에서 울려고 야 눈물이 안 나. 뭐 왜 눈물이 안 나? 이렇게 슬픈데 뭐야? 에이, 야, 눈물이 안 나. 뭐야? 그러다 할게요. 그러면 내가 꿈이어서 눈물이 안 났구나. 그랬었던 그 정도까지 기억은 있네요. 근데 백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지금 이분의 뭐 선택이 지금 뭐 끝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아쉽지 않으세요, 막?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되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고백을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백을 하라고 대부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해보지 않은 것보다는 하고 하는 후회가 훨씬 더 낫습니다라는 게 예. 저의 방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감당하시라고. 왜냐하면 고백할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사실은 상대한테는 거절할 자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고백을 하는 건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걸 보니 이분이 가시거나 아니면 상대편 분이 어디 다른 데로 가시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끝났고 이제 내일이면. 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싱숭생숭해지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고 네. 이 날이 지나가면 나는 고백을 못할 거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계기는 이제 끝인 거니까요. 네. 내가 연락을 하거나 상대편이 연락을 해야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게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사연 보냈을 때는 네. 이미 마지막 날이 이제 마지막 전날이고 이제 방송이 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날이 지난 이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연이 오고 또 소개가 되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말이죠. 궁금하긴 하네요. 사연자분 혹시나 지금 듣고 계신다면 그리고 얘기를 전해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나중에 푸른밤에 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요. 정리를 하시게 되든 뭐 고백을 하시게 되든 마음을 더 키우시게 되든 어느 쪽으로 가든 마음은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더 큰 어떤 상처라든지 힘듦이 오진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일기 잠깐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일기시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뭐 백 작가님도 약간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미지의 세계잖아요. 네.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미지의 세계인데 자기 머릿속의 상상과 그동안의 경험으로 예측 가능한 곳까지만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포기도 금방 빠른 것 같고 마음에 대한 정리도 빠른 것 같고 네. 정리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 안 가본 세계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내 얘기도 안 돼 그렇게 아쉽지. 조금만 더 이제 용기를 갖고 움직여보는 것도 예. 혹은 기다려보는 것도. 예. 왜냐하면 짝사랑은 사실 감정이에요, 그냥. 근데 네. 연애는 결정이거든요. 좀 다른 감정과 결정. 예, 그래서 결정과 판단이에요, 연애는. 그래서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연애를 하고 싶다면. 연애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예, 자기 판단을 믿고. 예, 아. 그래서 짝사랑 그 자체로는 사실 그냥 자기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게 어디에 남겨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관계 안에서는. 그래서 궁금하네요, 역시. 그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었을지. 그래요. 어떤 네. 결정이 있었을지 한번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죠. 마지막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식 같아요, 주식. 주식이요? 아니, 저는 오히려 지금 감정과 결정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기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와닿네요, 지영 씨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폭으로 사실 쓰게 되거든요. 상상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근데 미지의 세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미지의 세계라는 거는 상상 너머의 일이니까 사실 글로 쓰면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고 더 아플 것 같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 더 커지면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견딜 거야 라는 걸 글로 쓰면 계속 강화되니까요. 자기 글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래서 일기를 안 쓰는 것도 당분간은 충고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당분간은. 네. 자, 그래요. 자, 이제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전 좋았어요. 좀 늦긴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또 건강히 그죠, 그래, 아프지 건강하게. 말기로 해요. 정말. 예. 아프지 맙시다 제발. 자, 백 작가님 좀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한국 들어오셨다고 들었는데.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네. 좀 약간 멍하긴 한데요. 네. 이 멍한 상태로 몽롱하게 두 분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한국 왔구나. 한국 왔구나 싶죠? 예, 네. 나 지금 일하는구나 싶죠? 아까 연기를 막 하셨잖아요. 아, 예, 두 분이 이들이 또 연기를 하는구나. 왔구나. 내가 왔구나. 여기가 상한이구나. 네, 여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미국이 아니구나. 네. 자, 그래 이승환의 그저 다 안녕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지난 여름도 다 안녕 안녕 너의 곁에서 All laugh, yeah All laugh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첫 월급을 받게 된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지칠 때마다 떠올린 생각이었다. 첫 월급을 받게 된다면 어느 날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 여행을 가야겠다 결심을 했고 어느 날은 은행으로 달려가 내 인생 첫 적금을 들어야겠다고 계획했다. 친구들과 실컷 술을 마시고 오늘은 내가 살게 나 월급날이거든 하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상상. 월급 전부를 10,000원짜리 지폐로 인출해서 봉투에 두둑하게 담은 부모님 용돈으로 드리는 상상을 해본 적도 있다. 그러기 위해선 취직이 먼저였고 30장의 이력서와 20번의 면접 끝에 드디어 입사라는 걸 하게 됐다. 그리고 돌아온 첫 월급날 월급이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고 급하게 ATM 계기로 달려가 통장을 밀어 넣었다. 금액을 확인하고 약간의 돈을 인출했다. 퇴근길에 문구점에 들러 봉투를 사고 그 안에 돈을 넣어 집으로 돌아갔다. 어떤 얼굴로 무슨 말을 건네면서 어머님께 아버님께 이 돈을 드려야 할까? 왜 이렇게 떨리는지도 모를 설렘을 느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엄마 아빠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그리고 도망치듯 방으로 숨어버렸다. 돈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벌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책상에 앉아 지갑에서 10,000원 한 장 꺼내놓고 만지고 또 만져봤다. 그리고 궁금했다. 부모님은 내가 드린 첫 용돈을 받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더 빛나게, 더 열심히 살고 싶어.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Y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Such is with Sync 였습니다. 이시연님, 저도 첫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첫 월급 받기가 참 어렵네요. 올해는 꼭 취업에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일단 취업을 하고 일을 해야 월급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참 사연자분처럼 여러 번 상상을 해보고 월급 받으면 뭘 할까, 부모님에게 뭘 어떻게 해드릴까, 이런 고민들, 행복한 고민들 많이 하게 되죠. 7400님, 아직도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잊을 수가 없어요. 뿌듯하면서도 뭉클하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뭐 월급을 받고 지내진 않습니다만 첫 정산을 했을 때의 기억 저도 나는 것 같아요. 뭉클하죠 진짜. 더군다나 첫 번째 정산이랑 첫 번째로 내가 일해서 번 돈이니까. 저는 1년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정산을 했거든요. 그때의 기억은 정말 가족들도 있었고, 전 어머니 같이 계셨었어요. 어머니 계셨었고, 묘해요. 그 기분도 참 묘하고 여러 가지 여러모로 참 커가는, 성장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묘합니다. 최수아님, 오늘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책 내용 중에 공부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해야 잘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책에 그 방법은 없길래 쫑디에게 묻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뭔가를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 쫑디 알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수아씨가 저를 정말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스트레스를 에너지로 움직이는 사람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스스로 막 이거 해내야 돼, 못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압박감을 주면서 준비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압박감에서 오는 어떤 그런 압박감, 긴장감에서 오는 철저함, 그런 것들을 좀 높여서 일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에너지로 쓰는 편이죠. 차라리 그런 편인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성격은 절대 못 되더라고요. 이게 또 사람의 어떤 성격, 그리고 성향, 기질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여서 한순간에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해야 잘할 수 있다, 이건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문장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게 스트레스라는 게 사람마다 와닿는 크기가 달라요. 누군가는 10으로 느끼고 누군가는 2로 느끼고, 같은 일을 해도 이거는 10으로 느끼는 사람이 못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민하게 그냥 어떠한 일을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성향과 성질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잘못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분명 거기서 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일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를 떠나서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나를 인정 먼저 할 것이고, 이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또 해소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나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책에 나온다고 모두 다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6327님, 저는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기분 좋은 향, 백화점 1층 냄새라고 부르거든요. 1층에 화장품 매장이 많아서 그런 연상작용이 생긴 것 같은데, 라디오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라디오 스튜디오는 어떤 냄새가 나요? 글쎄, 저는 좀 나무 냄새 조금 나는 것 같고요. 이건 기계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기계먼지 냄새? 기계먼지 냄새? 기계먼지 냄새 나요. 기계 돌아가는 그 열, 기계열 냄새 같은 거. 저는 그 냄새 맞는데
글쎄 우리 저 작가분들하고 이런 얘기는 못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작가님들도 기계 냄새 맡나요? 기계 냄새 나지 않아요? 부스에서? 복사기 냄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라디오 부스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가비님, 오늘 엄마랑 문제가 좀 있었어요. 대학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뭐라고 무슨 말로 풀어야 할까요? 쫑디는 가족과 다투면 어떻게 풀어요? 전 누구랑 다투든 얘기로 해서 풀어요. 대화로 해요. 대화로. 그리고 글을 많이 쓰고요. 대화를 하고 글을 써서 다시 한번 보내준다든지 나의 생각이 이러했고 뭐 일단 근데 사실 첫 번째는 사과인 것 같아요. 상대방과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사과고, 사과를 할 때 요령은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섭섭했었을 그 마음을 예상해 보는 것, 그리고 내가 한번 그 입장이 돼 보는 것,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예. 노래 들을까요? 샘 옥의 노래 Falling. 잠시만요. 샘 옥의 Falling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When I'm ice, when I'm days. 샘 옥의 Falling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을 더 들을까요? 케빈 오의 스타더스트 들을 건데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세팅을 살짝 바꿨다가 곡을 다시 올렸습니다. 케빈 오의 스타더스트 이어서 듣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조동진의 겨울비입니다. 조동진 씨는 포크 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죠. 어떤 날의 멤버인 동생 조동익 씨를 비롯해 그를 따르는 후배들 장필순, 이규호 씨 등과 일명 조동진 사단으로 불리며 음악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겨울비는 1979년 조동진 씨가 발표한 첫 앨범에 실려있는 곡입니다. 일상이 치여 숨어있던 감성이 되살아나는 밤이죠. 음유 시인이라 불리는 조동진 씨의 노래 듣다 보면 한편의 시 같은 가사가 아마도 그런 감성을 더 깊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동진의 겨울비, 오늘 끝곡으로 같이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